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일부러 늦게 들어왔고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게, 나는 아직 회계 원리도 안 들었다. 손 들어주시면 돼요. 회계 원리는 들었다. 다 들으신 거예요? 안 들었다. 진짜 괜찮아요. 회계 원리 안 들었다. 한 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오케이. 저희 오늘 등록하셨으니까 학원에서 아마 휴일 월화 지나고 수요일 날 회계 원리 강의 열어 드릴 거예요. 실강으로 제가 찍은 거. 그거 1장, 2장, 3장까지는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듣고 오셔야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을 얘기할 건데 그냥 뭐 숫자 얘기하지 않는 그냥 말랑말랑한 얘기들 할 거라고요. 왜냐면 회계 원리를 안 듣고 오시는 주말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장, 2장, 3장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차변, 대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계 원리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회계 원리랑 중급회계 입문이 열려 있을 건데 이번 주까지 그 회계 원리에서 재고 자산이랑 유형 자산이 있는데 거기 한번 난 좀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급회계 입문도 열어드리거든요. 이 중급회계 너무 힘드실까봐 중급회계 입문을 열어놨는데 제가 혼자 찍었어, 혼자. 혼자 좀 빨리 찍었기 때문에 나는 회계 원리 진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중급회계 입문도 아마 오픈될 거예요. 그거 진도에 맞춰서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평소 이렇게 실강은 되게 재밌게 하는데 오픈 혼자 찍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나가서 뭐 재밌고 농담하고 그러진 않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사 소개는 정윤돈이고요. 뭐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보셨겠지만 재무회계 회계사 세무사 강사한 지 한 8년 됐고요. 회계사로서는 한 11년 차 회계사고요. 합격자도 뭐 많이 나왔고 저희 학원에서 세무사 쪽은 뭐 주중반도 메인반 뭐 기본반부터 유예 2기까지 유예 3기까지 제가 다 하고 합격자도 많이 나왔으니까 저랑 계속 하셔도 뭐 합격하신 데까지 강사를 바꿔야 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책도 다 제가 썼으니까. 그다음에 질문 답변인데 저희 좀 부탁드려야 될 게 저희 저쪽에 강사실이 있긴 한데 강사실을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안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이게 노크하시면 누가 열어줄지 모르니까 저는 또 완전 구석에 있거든요. 짬이 높기 때문에 완전 구석에 있다 보니까 딴 사람들 열어주고 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일단 웬간하시면 수업하실 때는 쉬는 시간에 제가 천천히 나가고 그러니까 끝나고 천천히 나가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고 평일날은 강사 질문 답변 게시판 이거 하면 제가 바로 해드려요.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저희 교재인데 제가 썼고요. 회계사 세무사용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안 하시고 대학교 때 공부했던 교재보다는 내용이 훨씬 또 뭐 어렵고 많을 거예요. 2021년 시험 대비고요. 저희가 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회계라는 게 개정이 되는데 일단 2010년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2010년 이후에는 IFRS가 느꼈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혀 여러분 배우는 거랑 다른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3년 사이에 이 금융자산이라는 게 개정됐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것도 개정됐고요. 우리가 오늘 가볍게 배울 개념체계도 개정됐거든요. 요 세 가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반영된 책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다르게 여태까지 봤던 거랑 다르게 개정된 내용들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건 그때그때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제가 책을 낸 지 5판째인데 해커스 와서는 2판째고 제가 1판과 다르게 2판은 좀 전면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조금 있는데 사이트 내에 정오표가 있거든요. 정오표를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내 정오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고칠 때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제가 줄 쳐야 되는 부분들은 책에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별도로 뭐 줄 치셔도 되지만 안 치셔도 될 것 같고 저희 교재를 보면 에디셔널 코멘트랑 셀프 스터디가 있는데 이 에디셔널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말로 좀 제가 설명을 풀어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에를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근데 셀프 스터디는 제가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구나 결국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여기 많이 써놨기 때문에 셀프 스터디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구성됐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재무회계 키핸드북인데 이걸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을 텐데 어,
저희 중급회계 이제 기본만 수업을 듣고 아 야 됐어 나 이제 여기서 안 들을 거야 나는 이제 딴 데부터 객관식부터는 딴 데서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주말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객관식까지는 주말반을 다 운영하거든요. 이 차는 올해 뭐 상황 봐서 할 건데 객관식 때도 나중에 2차 강의할 때도 두꺼운 책 이거 두 권인데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재무회계 선생님들이 요약서를 한 권씩 내는데 객관식 때부터는 요 책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간하면 여기다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때그때 배운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객관식 때도 똑같은 내용 또 안 써도 되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웬간하면 사셔서 담거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여기 읽어드리면서 여기에 좀 표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러기엔 주말반이라서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주말반 분들 꼭 사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서 여기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1차 객관식 공부할 때랑 주관식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고요. 네. 일단 재무회계 공부 순서를 보면 회계원리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 고급회계가 있는데 저희 세무사 저희 주말 종합반이잖아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급회계가 2차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선생님 아닌데 지분법 나왔는데요 이러는데 지분법은 중급회계에 놓는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고급회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2차 때는. 1차 때는 한 문제 나왔다가 두 문제 나왔다가 세 문제 나왔다가 두 문제 나왔다가 한 문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 문제 나왔다가 두 문제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인데 이 항상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올해 시험 공부하시고 올해 시험 보실 건 아니잖아요. 아, 저는 8월로 연장됐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보실 거기 때문에 고급 회계는 많아야 두 문제예요. 많아야 두 문제. 근데 저희 회계사랑 세무사랑 놓고 보면 중급 회계 원투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요즘 최근에는 회계사보다 세무사 문제가 더 어려울 때도 많아요. 아셔야 될 게 회계사는 한 문제를 1분 40초에 풀 수 있게 문제랑 시간이 구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길죠. 근데 저희는 한 문제를 무조건 1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짧아요. 길고 짧고 차이지 난이도는 최근엔 저희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중급 회계 1, 2는 회계사랑 거의 똑같은 양을 배우는데 고급 회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엔 고급 회계가 1차 때는 한 20%, 2차 때는 많으면 한 40%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1차 때 한두 문제, 2차 때 안 나오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나중에 특강으로 할 거예요. 특강으로.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되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고급 회계를 아예 안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엔 고급 회계를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부셔도 되고 여러분은 요렇게 가는데 회계 원리는 반드시 들으셨어야 되고 나 회계 원리 들은 지 한 5년 지났다 그러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요. 중급 회계 입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습이기 때문에 나는 뭐 회계 원리 지금 들었고 이거 그냥 진도별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나는 좀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주말에 좀 예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중급회계 다음 주에 재고자산 나갈 거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재고자산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진도가 똑같기 때문에 중급회계 입문을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짧게 찍었어요. 한 40분씩 4번씩 하면 한 강의 끝나거든요. 이런 식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저희 시험에 회계 원리가 나오진 않죠. 중급 회계 내용만 나오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뭐 문제수 어떻게 될까요? 문제수.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OT식으로 좀 표류한 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어떻을까요? 문제수가. 보통 저희 25문제 나오거든요. 15문제가 원가액이고 그럼 25문제 중에서 중급 회계 원이 11문제에서 12문제 나오고 중급 회계 2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나 선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야 세무사는 중급회계 2 버려 중급회계 1만 맞추면 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1차만 딱 넘고 나면 2차 문제들이 항상 중급회계 1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급회계 2를 제껴도 사실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차 시험은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중급회계 2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세무사 시험의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급회계 2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세무사니까 중급회계 2를 안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시고 난이도를 보면 대신
당연히 배울 때는 이게 쉽고 배울 때는 이게 어렵지만 실제 시험 문제 난이도를 보면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훨씬. 왜냐면 우리 왜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우리가 공통수학은 요즘도 공통수학이라고 해요. 공통수학은 누구나 다 하고 미분적분 안 하다 보니까 미적분은 생각보다 문제가 쉽다고요. 공통수학 쪽이 어렵지. 얘도 마찬가지라서 중급회계 1은 다 알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좀 어렵겠네요. 근데 중급회계 2는 모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항상 봤던 그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를 다 하셔야 돼요. 중급회계 2가 정말로 중요해요. 2차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넘어가서 보면 재무회계 수업 구성이 있는데 72시간이거든요. 저희 18회예요. 18회. 주중반이 있습니다. 주중반 몇 시간 할까요? 제가 이 바닥에서 좀 길게 하기로 유명한데 보통 다른 학원도 중급회계 보면은 120시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강하기 때문에 140시간 정도 해요. 제가 한 150시간 정도 하거든요. 주중반은 길게 해요. 끝나지 않죠. 저희는 72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 주말반 72시간 강의랑 플러스로 주중반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 수업이 한 단원이 이만큼 양이 있으면 제가 한 요만큼 자세히 가르치고 요만큼을 동영상 드렸으니까 숙제로 듣고 오라고 했거든요.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저는 주말에 나와서 요거 듣고 주중에 열심히 이거 듣고 주중에 이거 다 복습하고 이럴 줄 아는데 대부분들이 요거 복습하고 요건 안 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웬간하면 시간 내에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는 복습만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농담 같은 걸 좀 많이 안 하고 세무사 시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나 10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주제는 객관식 때 할 거라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시면 걱정하신다고요. 아이씨 그럼 이거 괜히 왔나 주중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동강 드릴까 그랬나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뭐 농담을 많이 하는 걸 좀 덜하고 그쵸? 그럴 뿐이지 많이 하시고 주말반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나요? 얘기를 하면 이게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친해지고 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내년에 동차하고 싶은데 동차 합격할 수 있냐는 거죠. 몰라요. 2차 독자 합격하는 거 정말로 뭐랄까 그날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요. 정말요. 가끔씩은 제가 1차 시험은 합격자 발표 이게 1차 시험 보고 나면 그날 합격자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1차 시험은 그날 답안지가 나오고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남으면 1차 시험이 합격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면 1시쯤 끝나고 답이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올라와요. 그럼 맞춰보면 바로 합격자 불합격자를 알아요. 그럼 연락이 온다고요. 그럼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보통 붙을 줄 알았던 애들이 붙어요. 그래서 야 너 붙을 줄 알아서 축하한다 이러면 되는데 2차 시험은 갑자기 이런 말 그렇지만 기대도 안 했던 애들이 막 전화 온다고요. 어? 네가 막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막 그렇다고요. 그 막 정말 될 것 같은 애들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차는 솔직히 좀 운도 좀 따라야 돼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시면 내년에 동차할 것 같다 이런 말은 사실 잘 못해요. 근데 1차는 저희가 지금부터 주말반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한다는 게 안 빠지고 전출한다는 거죠. 전출한다는 가정하에 하시면 1차까지는 무난히 붙어요. 그래서 일단 수험생분들이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첫날이니까 첫 시간 조금 OT 많이 해도 괜찮죠?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세무서 공부하신다고 제가 옛날에 보면 그냥 회사 관두시고 바로 1차도 안 붙으셨는데 직장 관두시고 오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말리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현대건설을 다니셨는데 저희 사촌분이 감정평가사 협회 회장이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거 보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가 현대건설 다니시니까 중동에 많이 나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살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현대건설 때려치시고 80년도에 감정평가사 한 3년 공부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중동에서 번 돈 다 까먹으셨죠. 그리고 시험 안 되시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인분들 오셨으면 보통 상담하실 때 보면 그냥 지금 회사 때려치고 지금부터 공부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반대고요. 절대 안 되고요. 주말만 해도 1차 시험은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붙고 2차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이때 한번 2차 때 2차는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걸 동차 학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시험 보는 학생을 유예생이라고 그래요. 유예 때 한번 승부를 볼 때 그때 뭐 회사를 잠깐 휴직하시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말반 72시간 하고도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작년에 주말반 들었던 여학생인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 유일하게 이 GS 과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주말 GS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국 그 전 범위 모의고사를 10회 봐요, 10회. 그럼 그때는 주중반이랑 주말반 학생들이랑 다 만나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한 17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봐요. 모집단이 충분하거든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만 하는 거라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주말반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죠? 어떻게 좀 점수는 괜찮게 나오나요? 그랬더니 전체 3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주말 GS를 보면 200명 정도 보면 그 중에 유예생, 3차상 이런 친구들도 1차를 다시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한 3등 했다는 거 보고 제가 무척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말반만 해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약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급회계는 10회 하고요. 중급회계 2는 8회 할 거예요. 그래서 18회 할 거고 중급회계 1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을 다 배우고 나면 중급회계 2에서는 더 어려운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웠던 걸 응용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1 빠지시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주말에 빠지셔야 되는 분들은 꼭 전주에 아니면 빠지시는 주에 저한테 문자를 해서 어디까지 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동영상 꼭 듣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중급회계 2는 사실 괜찮아요. 중급회계 2는 단원별로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고 다 달라요. 중급회계 2는 하루 빠진다고 그 다음 주 수업을 못 알아듣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중급회계 1까지는 거의 다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주 빠지면 그 다음 주 오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빠지시더라도 오늘 동영상을 찍으면 아무리 늦어도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걸 그 주에 듣고 오셔야 그 다음 주에 수업이 되지. 빠지고 아예 생짜로 안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중급회계 1까지는. 그래서 웬간하면 저희 이렇게 좀 사실 이번 주 황금 연휴에서 제가 학원에 아니 무슨 황금 연휴인데 개강을 하냐고 다음 주에 개강을 하지. 그랬었는데 오신 거 보니까 의지가 좀 뛰어나신 것 같은데 요거 끝날 때까지는 웬간하면 빠지시면 안 되고 결석하시더라도 그 주에 다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실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고급회계는 특강으로 할 거고요. 개정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개정됐는데 다 교재에 반영돼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 준비물은 계산기는 좀 갖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물어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저희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쌀집이라고 그러죠. 쌀집 계산기, 카시오 계산기를 사셔야 되고 자, 각자 계산기 갖고 계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만약에 여기 나누기를 한번 두 번 눌러보세요. 나누기를 2번 누르면 여기 상단에 K가 뜨거든요. 이게 연속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K가 뜰 수 있는 계산기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사실 때 보통 카시오 12자리랑 14자리가 있는데 저희 회계는 12자리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세법은 실제 실무랑 좀 비슷한 숫자를 내기 때문에 숫자가 100억, 뭐 심하면 1000억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4자리를 사시는 게 이왕이면 좋고요.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나서도 계산기 쓴다 그러는데 엑셀 쓰지 누가 계산기 써요. 계산기를 쓰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없어요. 그래도 공부를 좀 몇 년 하셔야 되니까 14자리도 사시고 눌러서 K 곱하기나 나누기를 2번 눌렀을 때 상단에 K가 나오는 걸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장도 반드시 사셔야 되는데 뭐 수업할 때는 필요가 없겠지만 이 필기를 여러분 책이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이 1년 넘게 보실 책인데 여기다 필기하면 책이 좀 누더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책에 꼭 써야 되는 건 수업 시간에 책 어디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습장에 좀 필기한 거 옮겨 적으시고 책에 옮겨 적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사시생들을 보면 이 독서실 가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변호사 변시 공부하시고 한 20분 지나면 샥 넘기고 이렇게 본다고요. 저희는 계속 쓰고 계속 계산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반 독서실에 있기가 좀 창피해요. 눈치도 많이 받고 계산기를 계속 치니까. 그래서 이게 웬간하면 회계사 독서실이나 여기 동네에서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쓰시면서 해야 돼요. 쓰시면서. 눈으로 하면 뭐 수업했던 거 하나씩 하면 눈으로 했던 거 다 보죠. 근데 시험 보면 다 틀린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돼요. 저도 공부할 때 보면
그 고시반에 있을 때 연습장 다 쓴 걸 그냥 쌓아놨다고요. 이만큼 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써보셔야 돼. 눈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늘어. 절대. 직장인 분이시라 퇴근하고 들어와서 공부하실 텐데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영상을 안 듣게 하려고 웬간하면 동영상을 안 듣게 하려고 72가 이 시간에 끝나게 한다는 거고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복습을 하시면서 교재에 있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손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장을 사셔야 되고 웬간하면 저희 2차생들 이제 2차생이 되시면 2차 답안지가 있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2차 답안지를 주고 거기에 쓰게 하니까 지금부터 2차 답안지에 그냥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제가 판다고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요. 학원도 뭐 많이 돈 남기는 거 아니니까 한 5천 원 정도만 요만한 거 줘요. 요만한 거. 그거에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 수업은 일단 이론 내용 얘기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제가 PPT에 다 띄워 놓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필기할 건 내용 정리할 것만 제가 필기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뭐 문제 같은 것도 다 PPT에 띄워놔요. 그래서 나는 수업 때 들었던 걸 그냥 출퇴근 시간에 한번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화면 보시면 책 내용이 나오니까 책을 뭐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복습 동영상 듣는다고 하셔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당부의 말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결석하시면 진짜 안 돼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수업이랑 다르거든요. 대학교 수업은 중급회계 수업한다고 그러면 요 정도 공부한다고요? 요 정도 한 학기에. 저희는 근데 10번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결석하면 진짜 안 되시고 지각도 웬간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각도 웬간하면. 왜냐면 이게 영화랑 똑같이 초반에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고 초반에 인트로를 다 하기 때문에 인트로를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이게 듣는 척 하시지만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벌써 강의를 8년 했는데 제가 중급회계 강의를 1년에 여기랑 다른 데까지 포함하면은 1년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하거든요. 1차, 2차 수업까지 다 하면 15번 해요. 제가 강의가 8년 차니까 15 곱하기 8 하면 중급회계 120회도 했잖아요. 그쵸? 저는 중간에 들어도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인트로를 안 들으면 중간에 들어와도 이해가 안 돼요. 웬간하면 지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강의는 여러분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좀 시간이 바빠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분들한테 앉아봐. 내가 오늘 배운 거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정확히 이해한 거지. 문제를 빨리 풀고 회계 처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하셔야 되고 손으로 푸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회계가 여러분 지금부터 배우겠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다 개별적인 기준서들이거든요. 개별적인 기준서들.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서를 알려면 요 기준서를 알아야 되고 요 기준서를 알아야 되면 요 기준서를 알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잘 시켜더라도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앞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1회 독을 한번 해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와구가 맞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처음부터 100%는 이해를 못해요.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도 100%다 이해를 못한다고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주말반 학생들한테 수업 하고 나면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수업 외적인 거로 두 가지가 첫 번째 동차 합격할 수 있느냐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저는 이거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그 1차 시험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는데 회계사 시험을 제가 카투사에 있었거든요. 용산 카투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저희는 주말 외출 예방이 자유로우니까 주말에 저도 학원을 다녔다고요. 그 군인 신분으로 종로에 그때는 요 강남에 학원이 없을 때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안 돼.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딱 들어서 앉았다고요. 앉았는데 이해가 안 돼. 한 10분 지나면 그럼 나머지 3시간 50분은 그냥 멍 때리다 오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중급회계 원을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 다음 과정 들어가고 했다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마지막에 1차 시험 공부할 때 객관식 공부하면서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리가 돼서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저도 붙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질문 많이 한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인상 쓰지 않아요. 농담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들고 오셨어야죠. 이러지만 다 농담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수업을 나가볼게요. 교재를 펴보시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할까요? 10페이지인데 하나만 더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지금 회계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아, 뭐 회계팀에 계세요? 아, 회계팀? 회계 세무 관리전. 나머지는 나는 회계 세무랑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직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저희 세무사인데 그 궁금하실까봐 주말반이니까 좀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첫날이니까 세무사인데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학생들도 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회계사랑 세무사랑 이 비교를 하면 저도 옛날에 회계사 공부했고 회계사가 됐기 때문에 회계사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도 이걸 공부했으니까. 근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얘도 목표는 결국 나중에 개업이거든요. 나중에 개업이에요. 물론 이게 업무 영역이 조금 더 넓긴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둘이 하는 일이 비슷해요. 저도 회계사지만 대형 회계법인 텍스팀에 있다가 저기 로컬 회계법인 이사로 있다가 파트너로 있다가 너무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저한테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주식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 교육도 들어야 되고 그게 너무 좀 민폐스러워서 저는 개인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회계 일보다는 세무 일을 더 많이 해요. 개인 사무소다 보니까.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이 똑같은 일이고 롱텀으로 보면 그쵸? 그리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요즘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이 좀 빡세요. 회계사는 일단 시험 합격하면 100% 회계법인을 가거든요. 요즘 좀 법이 바뀌어갖고 수요가 많아요. 100% 회계법인을 가는데 회계법인의 평균 근속연수가 2.73년이에요. 저도 처음에 회계법인 들어갔다가 저도 한 5년 있었지만 금방 나온다고요. 왜냐면 연봉을 많이 줘도 일단 일이 힘들고 그리고 결국 저희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면 진급이 빨라요. 시니어 2, 시니어 1, 아니 스텝 2, 스텝 1, 시니어 1, 2, 3, 요 5년차, 5년차까지만 실제로 거래처 나가서 일을 하고 매니저부터는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영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매니저 1, 2, 그 다음에 뭐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보통 8년차 정도 돼요. 8, 9년차 된다고요. 8, 9년차. 많은 것 같지만 제가 11년 차거든요. 어려 보이잖아요. 아직 애가 유치원생이라고요. 8, 9년 차예요. 근데 9년 차가 되면 드디어 이제 파트너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연차가 와요. 디렉터에서 이제 파트너로 넘어가면 파트너부터는 이제 임원이거든요. 임원부터는 연봉도 많이 받긴 하지만 저보단 덜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임원이 되긴 하지만 이게 많이 안 시켜준다고요. 보통 회계법인이 이런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디렉터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가서 개업을 하거나 일반 인더스트리로 이직을 한다고요. 그럼 보통 일반 인더스트리로 이직을 하면 뭐 회계사 대기업이나 금융권들을 재무팀이나 세무팀에 많이 가죠. 결국 또 겹쳐요.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성비로 따지면 문과에서 요거 두 개가 더 좋은데 가성비로 따지면 요것도 진짜 나쁘진 않아요.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혹시 나는 이걸 따서 다른 기업으로 좀 옮기겠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 뭐 실무 계신 분도 있겠지만 회사의 대기업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재무 회계 뭐 내부 통제 이런 업무가 아니라면 비슷하게 봐요. 저는 금융택스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국민은행 뭐 교보증권, 뭐 KB증권 이런 데 많이 했거든요. BOA, 메릴린치 이런 데 했었는데 KB증권 세무팀도 세무사님이 하신다고요. 재무팀도. 그러니까 뭐 그렇고 개업하는 것도 뭐 똑같기 때문에 괜찮은 자격증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단점을 말씀드리면 둘 다 수습 기간이 좀 존재해요. 수습 기간이. 얘는 수습이 2년이고 얘는 수습이 6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수습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사 정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둘 다 하는 일은 없는데 이 회계사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어서 일단 회계사가 나가서 앉아 있으면 시간당 고객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1년차 회계사를 일단 고객한테 보내면 고객한테 보내서 한 달 동안 고객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면
얘가 한 1,000만 원은 벌어온다고요. 그 월급 4, 500 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500까지는 안 줘요. 한 400 안 주죠. 300 좀 넘게 주는데 저도 사실 남는 장사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 기업,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수습할 땐 연봉이 좀 낮아요.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봉이 좀 낮는데 롱텀으로 가면 어차피 똑같고 장점부터 얘기하면 아무래도 얘는 대기업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관련된 일을 할래요? 아니면은 어 국민은행 일을 할래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회사무사가 되면 이러면 국민은행 하고 싶다고 100%다 국민은행 하고 싶다고 그런다고요. 저도 국민은행 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1년차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은행은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계사가 한 20명 간다고요. 저는 국민은행 사무팀도 했었는데 회계사 7명 가요. 7명 플러스 거기 상주하는 5명 있으니까 회계 텍스팀에서 12명이 간다고요. 그럼 국민은행 전체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요. 만약에 파생 상품이면 그 은행 파생 상품 담당하는 회계사는 그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개업할 때 개업을 못 해. 예. 나는 파생 상품밖에 못 한다고요. 개인이 파생 상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인더스트리를 돌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얘는 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죠. 그래서 개업에는 정말로 진짜 용이해요. 저도 처음에 로컬 회계법인 파트너로 있을 때는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개업을 하다 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잘 모르는 것도 솔직히 진짜 많았고 그렇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가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만나서 얘기하거나 메일로 하거나 나중에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 건 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업이나 이런 게 롱텀을 볼 때 훨씬 용이해요. 뭐 하나 또 개업 시장이 요즘 포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걸 많이 묻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사업을 많이 하고 이 말씀드리면 성격이 샤이한 친구들은 당연히 개업해서 나 안고 여직원 딱 있다고요. 저도 로컬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강의하면서 회계법인 그 개인 사무실을 차렸는데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직원 한 명 뽑아야 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럼 여직원이랑 저는 단둘이 있다고요 이렇게. 물론 저는 주로 나가 있죠. 그럼 여직원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한 달 지나갖고 월급을 주는데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으세요 이랬다고요. 뭐 지금은 안 그렇 지금은 여직원 직원분들 많지만 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근데 제 동기 중에 저랑 1년차 후배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저랑 같이 동창이었거든요. 동창. 근데 후배야 후배. 1년 후배. 여자애인데 걔는 개업하고 1년 만에 자리 잡아갖고 지금 진짜 돈 잘 벌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저번 달에 작년에 여자 직원들 아무래도 여직원분들이 많으니까 직원분들 7명 데리고 저기 베트남 가서 일주일 동안 놀고 왔다는데 워크숍으로 사이즈를 보니까 한 2천만 원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뭐 지출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거래처 고객들을 다 모아서 와인바 같은 거 큰 데 빌려가지고 파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젊은 고객들 많이 그러니까 주로 젊은 고객들만 상대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영업 방식 좀 특이하게 하고 젊은 사람 위주로 공략하고 이러면 아직도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많이 벌어요. 자기가 하게 달렸지 이게 뭐 레드오션이네 기장 시간이 다 죽었네 뭐 그렇진 않아요. 진짜로 자기 하기 달려봤어요. 진짜로 자기 하기 달렸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나중에 더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것 따서 취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다. 아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따고 나면 서류는 다 통과되실 거예요. 물론 학점이 아주 나쁘지가 않다면.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그 이화여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에서 일했어요. 요즘 이번엔 퇴사했지만 그 친구는 되게 본사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했거든요. 계속 지점만 놀아가지고. 근데 결국 본사 못 가고 퇴사했는데 그 세무사 있으시면 지점으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쵸? 저 아는 분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 다니시다가 세무사셨는데 하나금융 다니시다가 금융 지주에서 세무팀 일하시다가 이제 퇴사할 때쯤 되시니까 나이가 한 40 후반쯤 되니까 퇴사할 때쯤 되니까 계속 여기 은행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이 있는데 개업해서 나 이거 하면 사인할 힘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퇴사하기 한 2-3년쯤에 PB팀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PB팀에서 2-3년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PB팀 인맥으로 지금 영업 안 하고 PB팀에서 계속 일을 받아가지고 세무법인 하고 계세요. 뭐 벌이는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이 세무사라는 직업이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벌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괜찮죠? 이거 동영상 안 찍을 거니까 얘기하는, 아니, 동영상 찍는 게 여러분한테 드리지만 판매 안 하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직장인 분도 계시겠지만 연봉 1억 하면 얼마죠? 세 후로 650이잖아요. 일단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 되시고 하시면 약 파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세후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다 세후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하시면 1억은 당연히 넘어요. 1억 뭐 얼마나 된다고. 당연히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OT를 좀 길게 했고요. 그래도 직업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반은 15분 쉬고 막 이렇게 하는데 10분만 딱 쉴 거예요. 10분만 쉬시고 진도 나갈게요.